매주 한 번씩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1992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30년이 지나면서 최근 지방의회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지방자치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자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러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코로나19가 또다시 네. 유행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심도 많고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이제는 뭐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할 때라서 코로나가 중앙정부에 맡길 시점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가 더 바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을 거의 확정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하나의 정부에서 이제는 지방정부, 여러의 정부로 각자 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드는 게 지방 분권의 시대입니다. 그 지방 분권의 시대에 역량 역할을 또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모아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우리는 이제 당에서는 협의회로 구성을 하고 그 협의회를 17개 시도에 있는 강력위원들의 의원들을 통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이번에 당원 당규가 8월 달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번에 전국 대표가 됐고 오늘 아마 최고위에서 추인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앙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제 당무위원으로 제가 또 전국의 광역의원들의 대표로 아마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고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고민 지방정부 분권에 대한 고민들이 또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바쁘시겠는데요, 앞으로. 조금 바쁩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이 3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경기도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이 소멸성 지역화폐 등 관련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희들이 의회에서 아직까지 뭐 논의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국가가 어쨌든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개념을 갖고 1차 줬잖아요. 경기도도 줬고 기초단위도 줬고 그리고 전 국가에서 줬는데 이것이 일정 정도 효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2차는 어쨌든 선별적 지급을 했고 3차는 저는 이제 뭐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측면을 보는 것보다 함께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국가가 어렵다면 아마 지방정부는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희들이 경기도가 뭐 역할이나 어떤 것으로 방향을 잡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자치 분권에 대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별 재난지원금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자치 분권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좀 자치분권이 뭐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 뭔지를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분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뭐냐? 중앙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배분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분권이라고 보고요. 자치분권은 뭐냐? 자치분권은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집중된 정책과 결정을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결정을 듣고 자치단체가 그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것을 자치분권이라고 하죠.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모아서 그 결정권을 가진 분하고 논의 구조를 갖고 그 논의 구조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결정하게끔 만드는 것이 자치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정부가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 또 240개가 넘는
기초 단위와 예, 예. 같이 논의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것이 자치분권이고 그러려면 그 전에 지방분권이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그 실예로 아까 물어보셨는데요. 그 재난지원금이 그 실예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경기도가 기본 재난소득이라는 것을 기본 소득이라는 것을 끌어냈고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됐고 예,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의 기초의 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조금 더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지방 그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이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차이가 조금 더 궁금한데 네, 네. 이렇게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방자치가 생긴 게 이제 1991년입니다. 예, 예.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그분의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예.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그 전에 198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바뀌어가고 뭐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은 그 과거의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예. 지방정부의 역량과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도 요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이 족쇄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겠다. 이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예. 그냥 지방자치만 만들어진 거고 권한을 한계를 묶어놓고 지방정부가 모든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에 못 내고 있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지방자치법이 일단은 지금 현실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고 시대에 앞서가야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돼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 서울에 의해서 의존해야 되고 예, 중앙정부에서 의존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는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20대 국회가 지방자치법에 대한 요구가 도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이 올라왔었는데 결국은 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21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행안위 국회 행안위에서 1차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법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2차로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아마 이걸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안에 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지만 그중에 이제 쟁점들 특례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빼더라도 실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의 기초적인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두 번째, 그러려면 지방분권이 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면 지방의회 역할도 일정 정도 이제는 정리를 해줘야 될 때가 왔다. 예. 이것이 지방자치법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인사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죠. 예.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혼자 만능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 감독을 하려면 견제를 하려면 정확한 그 정책 인력이 좀 있어서 예.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 거기에 두 가지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별도로 네. 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네네네.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또 제정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방의회는 조직권, 예산권, 인사권이 없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냐? 지사한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도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장님이 권한이 있고 국회의장님의 국회법을 통해서 교섭단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조직권이 전부 다 국회 내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모든 인력 보좌도 지사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사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번에 지방
지방자치법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141분이 계신데 141명의 전원의 사인을 받아서 예. 이번에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촉구 재정 촉구 건의안을 냈고요. 그것을 국회나 중앙정부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걸 안을 좀 드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21대에 이 부분이 좀 고민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또 21대 국회에도 이 법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교섭단체 저 같은 경우에도 정당을 통해서 의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교섭단체가 인정이 안 되는 법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예.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고 도민들에 대한 우리 저희는 1,370만인데 도민들에게 올바른 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편성관을 가진 그 지금 경기도 집행기관에 일정 정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의회가 그 역할을 하려면 지금 이제는 독립적으로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의회도. 네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 단위 중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미 다른 광역단체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영역도 꽤 넓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우리 아나운서께서 하셨으니까 전체 우리나라 5,100만이 넘는 인구 중에 경기도가 1,370만입니다. 예,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국 인구의 25.8%입니다. 서울시가 970만이니까 거기다 대면 거의 한 350만, 400만이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산 규모는 저희가 2021년도 지금 안을 잡은 거는 일반회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한 29조 정도, 28조 7,900억 정도가 저희들 예산안입니다. 또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많다고 봐지고요. 지방자치법이 바뀐 이후에 1988년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규모가 아직도 더 커져야 된다. 서울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작고 그다음에 행정 인력도 되게 작습니다. 예. 서울의 인구를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큰데도 네네.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에 돼야 되는 이유는 이번에 이천에서 저희가 이제 물류센터로 많은 노동자들이 38분이나 돌아가셨는데 예, 예. 이것이 이 근로감독권이 중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로감독권만 경기도만 갖고 있었어도 그런 문제점들을 일정 정도 해소했을 텐데 그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일정 정도 이제 권한도 내려줘야 되겠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광역단체가 그 역할을 할 시기가 됐다. 중앙정부가 혼자 다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권한이 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서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게 또 어떤 사고로 이어진 네. 이런 말씀인데 일각에서는요. 지자체가 권한을 이행할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자체의 권한이 분리돼야 한다고도 주장을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이런 OECD 국가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한 일부분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보거나 또 우리 2015년 메르스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앙정부보다 더 커졌다는 예.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지 않으면 중앙정부도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도 결국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지방정부의 그 역할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뭐 강원도도 마찬가지죠. 급식그루미도 강원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분. 그다음에 여성기지촌의 문제도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예, 말씀. 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으로 더 이거 해 그러면 우린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라 아하. 수평적인 관계. 예, 예. 각자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정부의 역할들이 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 이것이 미래의 우리
우리나라 정부가 가해줘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중앙하고 이제는 좀 지방이 협력하고 연대할 때가 있다. 예. 또 소통하고 협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떠올랐냐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네. 오히려 지방 정부에서 이런 대응이나 네. 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예. 왔습니다. 저희가 실례로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예전에는 내가 어디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까운 친척이나 찾지만 이제는 핸드폰에 119를 먼저 찾는 시대가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분산돼야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예. 라는 말씀을 대신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중앙정부의 일정적인 권한을 빨리 좀 지방정부에 이양을 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갈 수 있는 권한이 세진 만큼의 그 역할은 열심히 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예.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평적으로 가야 된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분리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정부로 가기에는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커졌다라는 예. 말씀을 드려서 일단 지방자치라는 분권의 시대를 중앙정부나 또 여기 모두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치 분권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자 전국광역의회 의원협의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